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디오 해설 및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린 그 12개의 슬라이드를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국어 기술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 왜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치환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지 오늘 완전히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렇죠. 흔히 번역가들이 말하는 사전 편집, 즉 그 프리-에디팅이 도대체 왜 필수적인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막 똑똑하다고 소문난 인공지능 번역기들이 유독 기술 문서 앞에서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지 아주 낱낱이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특히 어법적, 논리적, 기술적 측면을 철저히 분석해서 영어 기술 문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구조가 어떻게 채택되고 탄생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의 1번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원본 국어 기술 문장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개별 탐침은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도 전류가 크게 차이가 난다. 네, 방금 읽어주신 그 한국어 원문을 전문 번역가가 기술적 맥락을 완벽히 파악해서 프리-에디팅을 거친 후 번역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rdingly, even when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o individual probe tips, the resulting current exhibits a significant variation. 오케이, let's unpack this. 이 영어 문장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국어 원문이 가진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약간 모호한 수식 구조를 완전히 탈피해버렸거든요. 네. 원문이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겉보기엔 원문하고 영어 문장의 구조가 꽤 달라 보여서 이거 제대로 번역된 거 맞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기술적 정보의 정확도 면에서는 이 방식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오늘 이 12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왜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만 하는지 그 숨겨진 기여와 톱니바퀴들을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화면의 2번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는 치밀한 사전 편집 과정 없이 AI 시스템인 제미나이3의 원문을 툭 던져주고 그대로 번역하게 한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원문은 따라서 개별 탐침은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도 전류가 크게 차이가 난다 였죠. 이에 대한 제미나이3의 번역문은 이렇습니다. Therefore, even if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he current for each individual probe differs significantly.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장을 딱 처음 보시면 어떠신가요?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단어들도 얼추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쵸? 일상적인 이메일이나 가벼운 대화라면 원어민들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갈 수준은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매뉴얼이나 특허 같은 엄격한 기술 문서잖아요. 여기에 렌즈를 들이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국어 문장의 뼈대를 그대로 둔 채 영어 단어만 스티커 붙이듯 치환한 전형적인 직역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기술 문서가 생명처럼 여기는 치밀한 인과관계나 깊이가 턱없이 부족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 문제점은 잠시 후 4번 슬라이드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아직 인간의 뉘앙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힌트가 벌써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겉모습만 그럴싸한 번역이죠.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화면의 3번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제미나이 3를 봤으니 다른 경쟁자도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AI인 챗GPT 5.2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번역했을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even when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he current differs significantly among individual probes. 잠깐만요. 이 번역을 보면 앞선 제미나이 3의 번역보다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읽히는 것 같지 않나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확실히 인공지능이 문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 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본질적인 뼈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한국어 원문의 1:1 대응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직역의 한계에 갇혀 있군요. 네, 한국어 특유의 느슨한 조사 사용이나 주어와 수어의 모호한 연결 방식을 영어라는 굉장히 엄격하고 논리적인 구조에 약간 억지로 구겨 넣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팩트를 전달하기에는 아직 나사가 몇 개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AI들이 막 겉멋 만들고 기초공사는 부실하게 한 느낌이네요. 이 부실공사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4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앞서 2번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제미나이 3 번역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어법적, 논리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심층 분석해 볼 건데요. 제미나이 3의 번역문은 Therefore, even if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he current for each individual probe differs significantly. 가장 먼저 어법적인 렌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번역문에서 even if를 사용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일상 회화에서 even if는 정말 자주 쓰이죠. 하지만 영문법에서 even if는 보통 만약 뭐뭐 한다 하더라도 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설적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상을 묘사할 때 씁니다. 반면에 기술 문서에서 다루는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실험실이나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팩트 기반의 현상이잖아요. 만약의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따라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주어지는 조건이나 팩트를 나타내는 even when을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훨씬 타당하고 정확합니다. 와, 그 접속사 하나가 문장 전체의 신뢰도를 가설에서 과학적 사실로 확 바꿔버리는군요. 그럼 문맥의 흐름, 즉 논리적 측면은 어떨까요? 제미나이는 한국어 원문의 전류가 차이가 난다를 current differs로 단순히 1대1 대응을 시켜버렸어요. 바로 그 지점이 논리적 오류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전류라는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실험대 위에 있는 개별 탐침들 사이에서 측정값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아, 제미나이의 번역은 이 중요한 비교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싹둑 잘라먹은 거네요. 어법, 논리에 이어서 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기술 현상에서 전류 그 자체가 무슨 마법처럼 다른 종류의 전류로 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전압이라는 인과적 조건을 주었을 때 최종적으로 측정되는 결과값의 물리적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이어주는 resulting current라는 명사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냥 다르다는 뜻의 difference가 아니라 수치상의 산포나 변동폭을 뜻하는 variation이라는 정밀한 기술적 표현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누락되었다는 건 기술 문서로서의 자격을 반쯤 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틀린 게 아니라 문장이 담고 있는 과학적 현상 자체를 완전히 오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5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던 챗GPT 5.2의 번역문을 같은 방식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문장은 Therefore, even when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he current differs significantly among individual probes. 어법적 측면부터 살펴보면 눈에 띄는 꼬리표가 하나 딱 있죠. 문장 맨 끝에 among individual probes라는 전치사구를 덧붙였어요. 시찰자 여러분, 이게 왜 붙었을까요? 바로 한국어 원문에 있는 개별 탐침은 이라는 한국어 특유의 애매한 주제어 구조를 영어로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다 보니 발생한 촌극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장의 핵심 동사 뒤에 불필요한 꼬리가 길게 늘어지면서 문장이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장황해졌죠. 그 한국어에 은는 이 가가 영어 번역기들에겐 정말 골칫거리인가 보네요. 그럼 논리적 측면에서 the current differs라는 구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이렇게 쓰면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전류라는 주어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자기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무생물인 전류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술하고자 하는 핵심 논리는 공정이나 측정 과정의 결과에 따른 수치적 불균일성인데 그 과학적 논리가 이 엉성한 주술 구조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술 문서의 생명은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현상을 도식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4번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resulting current와 같은 정교하고 음축된 명사구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초등학생도 쓸 법한 단순 명사와 동사에 의존했다는 건 이 문장이 기술적 깊이를 전혀 살려내지 못한 껍데기 번역이라는 증거네요. 네, AI 번역을 그대로 믿고 특허 문서에 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치환이 아니라 지식의 재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드디어 6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번역가는 앞선 AI들의 헛발질과 한계를 어떻게 멋지게 극복했을까요? 원문의 프리-에디팅 과정을 낱낱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답게 완성된 번역문을 읽어보죠. Accordingly, even when the same voltage is applied to individual probe tips, the resulting current exhibits a significant variation. 와, 정말이지 훌륭한 문장 재건축입니다. 어법적으로 보면 한국어 특유의 모호한 은-는 구조, 즉 개별 탐침은이라는 부분을 영어의 메인 주어로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대신 even when으로 시작하는 종속절 내부의 부사구, 즉 to individual probe tips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녹여냈죠. 덕분에 전체 문장이 수동태구문으로 매끄럽게 완성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한국어와 영어의 뼛속 깊은 구조적 차이를 완벽히 꿰뚫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측면의 전환은 진짜 박수갈채를 보낼 만해요. 원문에 전류가 크게 차이난다는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리-에디팅을 통해 이것을 그 결과적인 전류가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흠잡을 데 없는 인과 논리로 탈바꿈시켰어요. 네, 원인과 결과가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스미스식의 톱니바퀴처럼 논리가 단단해졌죠. 기술적 측면의 디테일은 더 경이롭습니다. 이 번역가는 문맥 이면의 기술 사상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진 탐침이라는 단어 대신 실제로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흐르는 물리적인 바로 그 끝단, 프롭팁스를 명시해주는 센스를 발휘했군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질이 다르다는 두루뭉술한 디퍼런스 대신 물리적 측정 수치의 통계적 산포를 명확히 짚어주는 variation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적 해상도를 4K에서 8K로 확 끌어올린 격이죠. 와, 이래서 사전 편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군요. 문맥을 완전히 새롭게 조립하는 과정이네요.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7번 슬라이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어 기술 문장에서 문장 구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건물의 기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기둥이 삐딱하거나 흔들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인테리어 자재, 그러니까 고급 단어를 써도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특히 기술 영어라는 건물에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천하무적처럼 강력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생물을 주어로 해서 발생한 결과나 현상을 exhibits 같은 동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예문을 통해 이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resulting mixture exhibits high thermal stability. 한국어로는 그 결과물인 혼합물은 높은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다가 됩니다. 두 번째 예문도 아주 입에 착착 감깁니다. The process data exhibits a linear trend even when noise is present. 해석하면 처리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때조차 선형적인 경향을 나타난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두 문장 어디에도 연구원이 혼합했다거나 내가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사람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 무생물 주어 구조가 왜 정보 전달에 압도적으로 유리할까요? 기술 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객관적 사실의 흔들림 없는 전달이거든요. 아, 행위자인 인간을 문장에서 철저히 배제해버리고 무생물 주어와 그 대상이 가진 속성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exhibits 같은 동사를 사용하면 읽는 독자의 시선이 실험 대상과 그 결과물에만 100% 집중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틈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엔지니어링적 글쓰기 방식인 셈입니다. 진짜 언어 자체가 하나의 과학도구처럼 쓰이네요. 기둥을 세웠으니 이제 그 기둥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볼 차례죠.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8번 슬라이드로 봐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튼튼한 건물에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둥에 기술 용어들을 빈틈없이 꽉 물려주는 연결어, 즉 익스프레션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슷비슷해 보이는 표현들이라도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우리가 의도한 기술적 사상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 3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ignificant variation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 데이터나 실험적 측정 수치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산포나 변동폭을 강조할 때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예문을 읽어보죠. The test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variation in pressure. 이건 압력 수치가 약간 변한 게 아니라 공정에 영향을 줄 만큼 꽤 뚜렷한 변동폭이 관찰되었다는 묵직한 기술적 경고를 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두 번째 표현은 market difference입니다. 이건 수치적 변동이라기보다는 두 대상 간에 눈에 확 띄게 두드러지는 성질 혹은 특성 혹은 외관의 차이점을 기술할 때 아주 찰떡같이 들어맞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totypes. 이 말은 두 시제품을 딱 갖다 놓았을 때 육안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누가 봐도 이거 완전히 다르네? 하고 확연히 구분된다는 뜻을 시사하는군요. 네, 세 번째는 substantial disparity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무언가 심각한 불균형, 결함 혹은 꽤 큰 부정적 격차를 의미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식적이고 무게감 있는 기술 보고서나 감사 문서에 주로 등장하는 거군요. 네, 예문은 The data revealed a substantial disparity in efficiency입니다. 기대했던 목표치나 벤치마킹 대상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막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격차가 까발려졌다는 아주 강력한 뉘앙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만약 단순한 통계적 변동을 말해야 하는데 실수로 disparity를 써버리면 멀쩡한 제품을 결함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단어 하나의 무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화면의 9번 슬라이드입니다. 건물의 기둥도 세웠고 연결어도 튼튼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이라는 건축물을 가득 채울 핵심 재료들, 즉 기술 용어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Here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기술 문서에서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물리적 대상을 정확히 지칭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용어는 individual probe tips, 즉 개별 탐침 선단입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Align the individual probe tips with the contact pads. 시청자 여러분, 그냥 탐침이라고 하지 않고 팁스라고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장비의 뭉툭한 몸체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패드에 닿아야 하는 극도로 미세한 그 끝부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정렬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applied voltage, 인가 전압입니다. 예문은 이렇습니다. The device triggers at an applied voltage of 5 volts. 기기 내부로 쏘아주는 가해진 구체적인 조건, 그러니까 5볼트를 아주 명확하게 한정해주는 빗장 역할을 합니다. 실험의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언어적 장치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resulting current, 결과 전류입니다. 예문은 measure the resulting current after the stabilization period입니다. 아무 전류나 재는 게 아니라 어떤 선행 조건이나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 바로 그 과정의 결과로서 잉태되어 나타난 최종적인 전기적 흐름만을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용어들이 문장 내에서 자기 자리를 딱딱 찾아 들어갈 때 비로소 기술 문서의 해상도가 8K를 넘어 현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극대화되는 겁니다. 단어들이 귀에 부품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쾌감이 느껴지네요.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10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pre-editing, 즉 사전 편집의 진짜 묘미이자 번역가의 내공이 폭발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의 구조를 싹 뜯어 고칠 때 우리가 문장의 어느 요소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인가 혹은 어떤 기술적 현상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냐에 따라 완전히 다양한 구분과 표현으로 변주가 가능해지잖아요.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것과 같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사 번역 문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번역문입니다. Despite the application of a uniform voltage, a wide disparity in current is observed among individual probes. 이 문장의 전략은 명확하네요. despite 구문을 문장 맨 앞에 딱 배치해서 전압을 똑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대조적 상황을 매우 강렬하게, 거의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는 is observed라는 수동태를 써서 내가 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되었다며 연구자의 냉철한 태도를 완벽히 유지하고 있죠. 두 번째 번역문도 볼까요? Individual probes show substantial differences in current, even under identical voltage conditions. 이 문장에서는 뒤에 붙은 identical conditions라는 표현이 완전 핵심 시크릿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같다는 의미를 넘어서
온도, 습도, 장비 세팅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의 동일 조건이라는 빡빡한 상황 자체를 크게 강조하고 싶을 때 엔지니어들이 정말 사랑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번역문은 어휘의 품격이 남다릅니다. A notable discrepancy in current exists between individual probes, even when they are energized with the same voltage. 여기서는 용어 선택에 집중해 보세요. 그냥 차이가 아니라 기대치와 엇나가는 현상을 뜻하는 discrepancy를 썼고 단순히 전압이 가해진 게 아니라 장비가 전력을 받아 휑 하고 활성화된 동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energized라는 고급 기술 용어를 떡하니 배치했습니다. 문장의 전문성과 역동성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훌륭한 문장이네요. 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 문장이라는 도구를 이렇게 다채롭게 튜닝할 수 있다니 번역은 정말 언어의 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자, 이론은 이쯤하고 실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11번 슬라이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주야장청 다룬 이 구조들이 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쓸모없는 이론 아닐까 의심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 출판된 원어민 전문가들의 묵직한 기술 서적에서 이 구문들이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검증해드릴 차례죠. 네, 첫 번째 인용 예문입니다. 실제 특허나 시스템 기술 설명서의 한 부분인데요. But when a sequence stresses the system, it may be the component that saves the day. 해석하면 하지만 특정 시퀀스가 시스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할 때 그것이 바로 위기를 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나 상황의 스위치를 켜는 왼절이 뒤따라오는 주절의 물리적, 기능적 결과, 즉 위기를 구함을 아주 논리적으로 수식해주고 있네요. 완벽한 인과관계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6번 슬라이드 프리에디팅에서 가설이 아닌 팩트를 다룰 때 even when을 썼던 것과 소름 돋게 똑같은 맥락의 논리 구조죠. 두 번째 인용 예문도 보시죠. It is worth stating that even if there are thousands of different pages, there is no need to link to all of them. 즉, 수천 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 모두의 링크를 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가요? 앞서 4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AI의 번역을 지적할 때 배웠던 even if 양보절의 정확하고 올바른 용례입니다. 선행하는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주절의 결과가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법에 딱 맞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배운 어법과 논리가 실제 원어민 엔지니어들의 머릿속 로직과 100% 일치한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네요.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어느덧 마지막 12번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이 기나긴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 키워드, 우리 강의의 투톱이었던 위절팅과 익지비트가 실제 험난한 기술 문헌 생태계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화려하게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 예문입니다. 전자공학 서적의 한 구절인데요. In this intermediate case, 3 bits of information being transmitted per clock, represented as 8 possible levels or states per clock in the resulting signal. 내용이 조금 딥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구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데이터 전송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생성된 신호를 원어민 저자는 정확히 위절팅 시그널이라고 칭했습니다. 아무 신호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선 선행 프로세스가 열심히 일해서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형용사 하나로 너무나도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수식하는 기술 용어의 정수가 듬뿍 담긴 용법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용 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료공학 쪽 문장이네요. The deformed metal exhibits higher strength because of the entanglement of dislocations with grain boundaries. 조금 풀어 해석하면 변형된 금속은 내부의 전이와 결정 립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낸다.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장 구조 낯익지 않으신가요? 변형을 겪은 무생물인 금속, deformed metal이 메인 주어로 떡하니 서 있고 그것이 가진 더 높은 강도라는 물리적 속성을 exhibits, 나타낸다라는 동사가 강력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기술적 인과구조죠. 오늘 우리가 1번과 7번 슬라이드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로 그 건물의 기둥 역할을 이 원서의 문장이 완벽하고 우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언어적 아름다움마저 느껴지는 완벽한 구조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2개의 슬라이드를 거쳐오는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우리는 오늘 단순히 영단어 몇 개, 문법 공식 몇 개를 암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어 기술 문장을 피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직역해버리는 현재 AI 기술의 분명한 한계와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훈련된 인간이 수행하는 프리에디팅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었죠. 원문의 행간에 숨겨진 기술적 사상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을 영어라는 언어의 냉철하고 논리적인 구조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 건물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정확한 물리적 용어와 적절한 인과적 표현을 오차없이 결합하는 이 치열한 과정이 기술문서 번역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인지 확실히 체감하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이고 신선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를 단순히 찍어낸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보와 팩트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엔지니어링 청사진이라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시각으로 무장하신다면 앞으로 복잡한 기술 문서를 번역하시거나 원서를 읽으실 때 문장에 숨겨진 뼈대와 기어들이 눈앞에 입체적으로 떠오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문서의 한영 번역에 유용한 영어 구문과 표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